협착은 자연경과로 낫기는 좀 힘든 거고요. 디스크는 좀 견디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질환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와 협착증이 자연경과로 나아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디스크 협착증 개 섞어라 빵빵! 안녕하세요.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수술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업로드 했었고 비슷한 내용도 많이 남겼는데 수술 없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사진상에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데 수술 없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당연히 디스크 조금 있고 초기고 수술할 게 아예 아닌 경우는 당연히 수술 없이 낫죠.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진이 험악하고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렸는데 그래서 누가 봐도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인데 수술 없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나눠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허리 디스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서들, 책들 중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인기가 많은 책들 제목 중에 수술 없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원래 책 제목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혹하게 좀 끌리게 만드는 게 맞기는 한데 다소 좀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죠. 왜냐면 제가 뭐 수술하는 외과 의사라서 꼭 그런 건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은 수술을 해야 돼요. 나중에 수술 안 해서 시기 놓쳐가지고 늦게 수술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수술을 안 하고 다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수술을 안 하고 낫는 분들이 있어요. 낫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가 그렇게 낫는가, 그거를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질환 자체로 보면은 디스크가 있고 협착증이 있죠. 큰 카테고리, 범주로 나눠서 보면. 근데 디스크라는 거는 어떤 물렁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거고, 협착증도 주변의 뼈나 인대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딱딱하게 굳어서 똑같이 눌리는 건데, 허리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물렁뼈가 튀어나올 때 그 안에 수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분 자체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 수분이 좀 빠져나가면서 쪼그라들면은 위축이 옵니다. 그러면은 튀어나온 볼륨이 좀 쪼그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서 이 쪼그라드는 것 자체가 자체 개발한 어떤 약이라던가 약물로 해서 이거를 쪼그라뜨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과장된 부분들이 많고, 우리 몸에선 자연 경과적으로 쪼그라들어요 원래. 그러면 6개월 1년 동안 약 먹어서 쪼그라들었는가, 아니면 시간 지나서 그냥 알아서 쪼그라들었는 건 알 수 없어요. 그 논문으로 아무리 비교를 해도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로 이제 자연경과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허리 디스크는. 그리고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백혈구 세포 중에 이제 대식세포라고 이거를 흡수시켜요. 한마디로 막 세포가 들러붙어 가지고 너 왜 튀어나왔냐, 네가 이렇게 나오면은 신경이 붓고 염증이 와, 들어가게 해야 돼, 이런 자정작용으로 이거를 흡수시켜요. 그래서 사이즈가 줄어들기도 하죠. 근데 반면에 협착증은 좀 달라요. 협착증은 한 번에 툭툭 밀려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겹겹이 쌓이면서 석회화가 되기도 하고, 그게 뼈처럼 변하기도 하고, 딱딱한 굳은 살로 자라 들어가면서 이제 수년에 걸쳐서 나오는 병변이기 때문에 이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협착은 자연경과로 낫기는 좀 힘든 거고요. 디스크는 좀 버티고 좀 견디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질환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근데 이제 협착증도 무조건 뭐 다 수술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라들어서 눌렸는데 구조적인 거는 들어가지 않아도 기능적인 거는 나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튀어나와서 신경이 눌리면 신경이 아프고 붓고 염증 생기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신경의 붓기만 좀 가라앉혀주고 염증만 가라앉혀주면 또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지장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물론 이제 아주 상중하 중에서 상으로 간 협착증은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협착증이 자연경과적으로 구조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병이라 하더라도 기능적인 회복만 잘 만들면 협착증이 있다 하더라도 잘 지낼 수 있다, 임상적으로 뭐 문제없이 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와 협착증이 자연경과로 나아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차지하는 게 근력이에요. 근력, 근육의 힘, 허리를 앞뒤로 잡아주는 근육이 얼마나 버텨주는가. 그리고
그리고 이 근력의 힘은 젊은 시절에 허리 근육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 놨는가. 제가 안정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표현을 왜 쓰냐면은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허리를 많이 쓰면 근육이 붙죠. 근력이 생기고. 근데 무리하게 그렇게 한꺼번에 막 나가는 근력 부강은 당연히 허리에도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근육은 두꺼워져도. 그래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근육을 만들어 가는가가 중요한데 기본적인 코어 운동들이에요. 플랭크라던가 버드독이라던가 아니면 평소에 이제 맥킨지 신전 운동 이런 것들 통해서 허리를 꾸준히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경과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디스크는 가능하나 협착증은 좀 힘들다. 그리고 디스크와 협착증 둘 다 허리 근육을 보강을 해서 만들어 가면은 자연경과로 회복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느 정도 의사가 사진을 봤을 때 이거는 자연경과로 힘들겠다 아니면 자연경과로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게 딱 예상이 돼요.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있는 의사가 봤을 때는 사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해드리고 치료를 권해드리는 게 저희 전문가들의 어떤 역할이겠죠. 만약에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여기는 수술하라 그러고 여기는 이건 자연치료 될 거라 그러고 이렇게 조금 얘기가 다르다면은 한번 저한테 저 척추보안관한테 사진을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MRI를 한번 보고 제 소견을 한번 같이 말씀드리고 강의를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사진을 보내주세요. 저희 다 써져 있죠. 저희 채널에 그쪽으로 사진 보내주시면 같이 또 상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스크 협착증 개 섞어라 빵빵.